오늘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고요.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말이고 주말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주인공은 46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체격의 키도 훤칠한 분인데 현재 미혼입니다. 3남 2녀 중 차남인데 8살 위 큰형이 아직 장가도 못 갔고 별 직장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 8살 위면은 54살이죠? 형이 54살인데 아직 미혼이고 이분도 46살인데 미혼입니다. 부모님은 병으로 아버지는 16년 전,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6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아버지가 30살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4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 부모가 없는 건데 그 부모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 계신 것과 안 계신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결혼할 때도 저 사람이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조건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절반 이상은 결정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난 사람은 인생이 피는 것이고 부모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리한 조건에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3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모복은 비교적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수중에 돈은 없고 빚만 좀 있는 듯 하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기술직에 종사해서 돈은 300만원 좀 넘게 번다고 합니다. 요즘에 300만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을 하시겠지만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부족하죠. 300만원 갖고 맞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혼자 사시니까 자식이 없고 자기 혼자만 쓰기에는 그렇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돈도 저축하고 뭐 이렇게 쓰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이라 가끔씩 일 없이 놀기도 하고요. 이 디스크가 있고 가끔씩 많이 아픕니다. 이 점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프다는 거. 그리고 20대에 10년 사귀던 애인과 헤어졌고 지금까지 형편상 여자 고생시킨다고 연애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이 참 넓은 분이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든지 결혼하려고 여자한테 막 있는 말 없는 말 거짓말 다 시켜갖고 일단은 결혼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남의 귀한 딸내미 고생시킨다고 아예 연애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요? 그 유한한 인생에서 여자 사귄다고 해서 뭐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요즘에 모임도 많잖아요. 등산 모임, 뭐 초등학교 모임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런 데에서 이렇게 여자를 만나면서 가끔 연애도 하고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와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좋다고 합니다. 참 아깝죠, 이런 분들. 20대에 다니던 회사가 IMF로 부도가 나서 8천만 원가량의 부채를 안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죠.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그냥 실직을 하는 거지 왜 이분이 8천만 원가량의 부채를 안게 됐다는 건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계속 갚아나갔으면 동생 결혼하는데 돈 좀 보태고 그러니까 사람이 참 인정이 있는 사람이죠. 자기도 부족한데 동생 결혼한다고 또 돈까지 보태고 현재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성격은 고집이 세고 고지식하며 친구 좋아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임자년, 임자월, 병신일, 정유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주를 한눈에 딱 보더라도 이 사주 자체가 좀 굴곡이 있다고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는 관성운으로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어요. 이 연주하고 월주가 전부 다 관성운입니다. 수기운으로만 되어 있죠. 반면에
목기운하고 토기운은 하나도 없습니다. 목기운이라는 것은 인성운에 해당하고 토기운이라는 것은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우리가 관성운이 강하면서 식신상간운이 없는 사주는 이 관성운이 7살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살이라는 것은 말 자체도 좀 무시무시하죠. 죽일 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7살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이 수기운이 나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병화인데 일간이 병화인데 수기운이 4개나 되잖아요. 월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 물이 너무 많으니까 수국하로 계속 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견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내가 배견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망가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현상으로 주로 나타나겠어요? 몸이 아픈 걸로 많이 나타납니다. 몸이 아픈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봐갖고 관성운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사주를 딱 봤을 때 그러면 이 관성운을 제어할 만한 식신상간운이 이 사주에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식상운이 좀 있으면 괜찮다고 볼 수 있죠. 훨씬 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식상운도 없어요. 사주 원국에 토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월지 포함해서 4개나 되는 이 관성운이 자기를 제어하는 토기운도 없으니까 완전 살판이 난 거죠. 그래서 사정없이 일간인 화기운을 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체적으로 몸이 아파한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부모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분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부모 덕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그런데 일단은 이 월간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버지 궁이거든요. 그런데 병임충으로 쌍충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궁하고 충이 되고 있다는 거, 이 점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월지가 어머니 궁인데 우리가 오행에서 인성운이 어머니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인성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성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성운이 없으면 되게 어머니 복이 없고 인성운이 많으면 엄마의 간섭이 좀 심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 복이 그러니까 다 없다고 봐야죠. 엄마든 아버지든 부모 복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사주에서 잘 보세요. 20대에 다니던 회사가 IMF로 부도가 나서 8천만원가량의 부채를 안게 됐고 그리고 20대에 10년 동안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20대에 10년 사귀던 애인과 헤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20대 운이 대체적으로 잘 안 풀린다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사주는 어떤 오행이 용신이냐면 목기운이 용신이에요. 목기운이. 그런데 12살서부터 21살까지 갑인대운,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을묘대운, 이렇게 20년간 목기운이 위아래로 천간지지가 전부 다 목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야 그러면 이 사람은 12살서부터 31살까지는 최고의 대운이니까 이때 운이 참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일지가 신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목기운이 용신인데 목기운이 들어오면 차버려요. 그러니까 목기운이 용신이 아니라 오히려 기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주죠. 가장 첫 번째로 좋은 용신이 목기운이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발로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목기운이 안 좋은 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그러면 용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사주죠. 자 보세요. 12살서부터 21살까지가 갑인대운이잖아요. 인신충으로 깨지잖아요. 지지가. 인신충으로 지지가 충을 받는데 어떻게 좋은 운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20대에 10년간 사귀던 여자와 헤어졌다 그랬으니까 한 10대 후반 정도부터 사귀었겠죠? 22살서부터 31살까지 을묘대운이죠. 묘신 원진살이에요. 원진살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걸 말하고
미혼일 경우에는 청춘 사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부모복도 없고 20대에 일도 잘 안 풀리고 가장 좋은 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고 32세 병진대운, 42세 정사대운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봐야죠. 42세 정사대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겁재운이 들어오잖아요. 겁재운이 들어오고 지금 42세 정사대운에서 사화하고 신금이 만나는데요. 이것이 사신합수 아니냐, 사신형살로 봐야 되느냐, 사신합수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신형살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신합수가 되더라도 생성되는 수기운이 지금 기신인 수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합이 되든 형살이 되든 어차피 합이 되더라도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신형살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풀리죠. 그래서 그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주, 이런 사주는 그 인생의 굴곡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일주에 금기운을 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기운이 용신이 됐을 때, 이때 들어오자마자 차버리니까 용신이 되어야 할 목기운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꼬인다고 봐야죠. 좋은 사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간이든 일지든 이렇게 금기운을 갖고 있으면 이 목기운이라는 게, 일간이 금기운일 경우에는 목기운이 재성운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운이 동과 여자란 얘기인데, 만약에 일간이 경금일간이다. 그러면 갑목으로 와도 갑경충으로 다 쫓아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여자복도 없고 재물복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의 구성을 잘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관성운이 일단 너무 강해갖고 나를 극하는 이 관성운이 너무 강하면서, 그리고 식신, 그 건강을 나타내는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러니까 식상운이 없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건강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간성운이 또 이렇게 많아버리니까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 건강에 있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합을 볼 때에도, 궁합을 볼 때 여자분이 남자 사주를 딱 봤더니 이런 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성운이 아주 강하면서 식신상간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서로 건강한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연애도 하고 즐겁게 지내야 되는데, 상대방의 몸이 아프면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는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들 많이 등장했었는데, 이렇게 관성운이 많은 사람들도 그 여러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식신상간운이든 재성운이든 한쪽 오행으로 너무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으면 좋은 사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주의 일단 기본은 오행이 한두 개씩 이렇게 골고루 균형되어 있는 거, 이것이 그 좋은 사주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교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